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지난 4월 국내 배달앱 1위 업체 수수료 개편으로 배달앱 독과점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죠. 이 계기로 지자체들이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섰습니다. 인천에서도 드디어 공공 배달앱이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는데요. 서구에서 출범한 배달 서구입니다. 인천시는 시범 사업을 거쳐서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인데 시민의 혈세로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는 게 온당한 건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 그리고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천에서도 이 공공 배달앱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공공 배달앱 배달 서구인데요. 언제부터 배달앱 서비스를 기획한 건가요? 지금 이제 인천 이온 플랫폼 보면은 거기 전화 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전화 주문을 갖다가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기습적인 배달 수수료 인상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제 공공 배달 앱으로 말 그대로 웹에서 주문하고 웹에서 결제하는 요 시스템 개발이 이제 최근에 작년 말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기능 면에서 이미 배민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워낙 많은데 기능 면에서 기존의 이 민간 배달앱만큼 편리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지난달 한 2,500건 정도 주문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는 분들은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네네. 다만 이제 뭐 거기다가 뭐 가맹점에 평점을 주거나 뭐 광고비를 더 주면 이제 노출 위치가 바뀌거나 이런 기능은 저희가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공 배달 앱이라는 게. 네네. 실제 자영업자가 얼만큼 이점이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수수료 차이가 얼마나 나요? 많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그 잘 아시는 분한테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치킨집 하시는 분인데 매출이 한 달에 한 1,200만 원 정도 지난달에 됐는데 배달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간 돈이 162만 원 정도 됐대요. 네. 그러니까 약 한 15%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배달 서구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만 그 결제 수수료만 부담하고 12% 정도는 지금 다 그 비용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200만 원에 약 한 10%에서 12%라고 하면은 약 한 100만 원 정도. 물론 이제 전체 주문이 다 바뀌었을 때 100만 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렇네요. 그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이 의미가 있을 텐데 가입 규모가 궁금하거든요. 시민들이나 뭐 자영업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이제 현재는 5월 말까지 기준으로 지금 600개 정도 가입하고 있는데요. 네. 인천시는 이제 인천시 차원에서는 한 6,000개 그리고 목표로 하고 있고 서구는 한 1,000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게 달성될 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가 이제 입소문이 좀 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면은 웬만큼 다 그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어떤 영업점 같은 경우는 전체 배달 물량이 40%가 지금 이제 배달 서구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아주 그 환호를 지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 같은 경우도 매장에서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 10% 정도 할인 혜택을 현재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배달 서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할인 약 한 7%, 또 서구청에서 추가로 인센티브 5%에서 최대 22%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착한 소비를 통해서 캐시백 혜택도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자 네. 측면에서도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구를 시작으로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는데 인천 이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 배달 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 공공 배달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인천 공공배달앱 배달 서구는 비교적 단시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인천 이음이라는 그 든든한 기반이 있게 가능했는데 네. 55만 서구구민 절반이 훌쩍 넘는 33만 명이 별도 회원 가입이나 그 절차 없이 서로 이음 앱을 통해서 배달 서구로 바로 접속해서 주문 및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 민간 배달앱을 사용했을 때 당연시되는 그 중개수수료나 마케팅 비용들이 일절 발생하지 않아서 비용 부담 측에서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근데 아직은 이게 배달 서구와 연계된 그 배달 대행 업체가 한 곳밖에 없어서 불편함이 뭐 있는 편이고
계속해서 앱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앞으로 운영에 그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이 공공 배달 앱이 생겨났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이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배달앱이 소상공인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말씀하시는 건 전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배달이 가능한 일부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수의 소상공인, 전체의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평등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세제 혜택이 일단 방향은 옳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국민간식 치킨 가게가 예를 들어서 그 독과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 치킨 만들어내고 또 미용실이 커트 해가지고 커트 가격 단합해서 올린다고 하면은 아니 구청에다가 미용실 차려가지고 운영할 건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그 자유시장 경쟁에서 기업이라 하면 기업의 이윤을 최대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고 또 그런 것들을 독과점이나 반공정으로 몰아가는 거는 대단한 전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만약, 개입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만약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법의 테두리에서 처벌하고 또 공공이 국영경제의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건 시장 경제에 좀 위반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장의 과도한 개입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어떠세요, 신 의원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시장 경제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 경쟁이거든요. 자유 경쟁을 가장 저해하는 게 뭐냐면 독과점입니다. 네, 지금 배민 같은 경우는 99% 아니겠습니까, 시장?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 경쟁이 거세된 겁니다. 원래 배민이 초기에는 혁신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혁신 기업이 이제는 혁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자유 경쟁 자체를 폐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제2의 배민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과점 문제는 바로 시장 경제를 좀먹는 폐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과점을 법에서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 경쟁자, 지금 민간에서는 지금 경쟁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적정한 경쟁자를 좀 만들어줘야 여기에 독주를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개입은 필요하다. 다만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더 얘기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 99% 민간 독점돼 있는 상태에서 공공 배달앱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독점 구조를 무너뜨려야지만이 중소상이나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그 이익이. 저는 그래서 이것은 과도한 개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완전한 그 자유 경쟁 체제는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은 곳곳에서 있어 왔죠. 이 배달앱 독과점으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공공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좀 낼 수가 있었을까요? 전 신규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에서 경쟁자가 없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고요. 어디가 독과점인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연매출 2천억짜리 지금 배민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독과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국내 생산의 차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를 독과점이라고 해서 제재할 수 있어요. 현재 배달 앱은 뭐 배달통, 요기요,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현재 배달 365도 있고요, 도어주도 있고요, 쿠팡에서도 이제 들어가죠. 쿠팡 이츠가 있고 오비이츠도 있고 우메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연매출 2천억짜리 기업을 독과점한다고 정치권과 그 정부가 개입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 그 이번 사태는 그 선거라는 특수한 기간과 또 코로나 사태로 플랫폼 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은 그 플랫폼 기업들이 초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배민을 인수한 독일 기업에서 보면 정말 웃을 일이 아닐 수 없어요. 4조 8천억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국민의 혈세로 막아가지고 상장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제가 봐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 공공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전에 엊그저께 정선에서 보면은요. 강원도 정선이요. 예, 강원도 정선에서 보면은 그 공영제, 그러니까 중공영제, 버스 중공영제를 공영제로 바꿨습니다. 네. 이것처럼
도로나 철도 그리고 우리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국영 경제의 규모를 정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지고 그 시점에 그 필요한 곳에 운영을 하는 게 좀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간에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선수들이 제대로 못 뛴다고 감독이 직접 뛰어가서 축구하면 되냐 이런 비유도 나왔는데 유 위원장님 그 공공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좀 기준을 뭐라고 좀 둘 수가 있을까요? 지금 강원도 정선의 사례도 네, 얘기를 그거는 해주셨어요. 뭐 헌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 119조 2항에 보면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조정과 규제를 할 수 있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시장에 개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도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경제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 주체의 그 어떤 유치, 그러니까 독과점에 의한 경제력 집중률이라는 유치상 굉장히 그 가불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있어서 심의 불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노동산법이 존재하듯이 이런 식의 그 독과점 시장에서는 그 하나의 경제 약자인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당연히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개입하는 것이지 그런 상황이 개입이 안 됐는데 무턱대고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간에서 지금 이 배달 시장만 해도 굉장히 그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네. 뭐 배달 라이더들은 뭐 4대 보험도 거의 안 들어 있고 뭐 비정규직이고 뭐 계약직이고 막 엄청나게 고용 문제도 있고 수수료 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시장에서는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각자의 이익 때문에. 이럴 때 공공에서 어떤 표준 모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월에 토론회를 할 때 이런 그 주문 사업자, 그 다음에 배달 플랫폼 사업자, 라이더 대행 사업자,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그 사회적 경제 주체를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표준 모델을 제시를 해서 시장의 순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이럴 때 공공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다. 네. 아니 여태까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그 대한민국에서 공정이라는 곳이 존재해서 여태까지 그 균형을 맞춰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손이 될 게 있으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시장 경제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공공에서 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그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다만 앞으로의 그 우리 시민의 편이나 이런 복지 차원에서의 일부 그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간접적인 측면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뭐 시민의 혈세 낭비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맞아요. 지적하고 혈세 싶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또 하나 짚어볼 문제가 네. 있는데 배달앱 개발에 시민 혈세를 쓰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먼저 유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공공 배달앱이 잘 만들어져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운영비는 혈세로 그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또 관리하는 인력도 늘려야 되고요. 콜센터도 늘려야 되고 서버도 증설해야 됩니다. 장비들도 더 도입을 해야 되고 지역 화폐를 또 사용하면 지역 화폐 할인 그 비용도 혈세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래저래 공공 배달앱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혈세의 투입은 불가피하다. 또 그런 그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세금이 다 그 여러 사람들한테 쓰여야 되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한정적으로 쓰이고 또 소상공인 전체에 쓰이는 게 아니라 일부 일부? 소상공인들한테만 쓰이는데 저는 네. 이런 것들의 문제가 이응카드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응카드 협약서에는 플랫폼 개발비, 운영비, 단말기 설치비, 콜센터 운영비, 광고 홍보비 등 일체 비용들을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게끔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 코나이라는 회사는 그 도대체 어떤 걸 투자했고 어떤 수수료를 운영 대행 수수료를 받아가는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그 불공정한 계약은 인천 시민들은 하루빨리 오픈을 해서 그 계약 협약을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에 또 관리에 혈세가 들어가는 게 맞냐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요즘 코로나 지원금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 혈세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경제 위기라든가
특정한 경제 주체들의 어떤 생존권과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재정의 역할이 없고서야 어떻게 지금 이런 어떤 경제의 어떤 총체적 난국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개발비가 뭐 상당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수억 들어가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비용은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아는 것은 이 운영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그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영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수십억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운영비도. 비용이 크지 않다. 네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내외인데, 월 1억 내외인데 연 뭐 한 10억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용도 이제 초창기에는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우리 이제 소상공인도 그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3%라는 건 카드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는 거의 부담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달 이제 배달 건수가 점점 많아지면 거기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통해서 그 공공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부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익이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돌아가도록 할인 혜택도 좀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배달비 부분도 일정하게 시민들의 그 혜택을 좀 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해 나간다면 저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이런 투자 비용은 뭐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걸 점점 줄여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근데 좋게 흘러갔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고, 네, 그렇게 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저는 그 경영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대기업들한테만 경영 윤리가 있는 게 아니라 구멍가게 하나를 운영하는 작은 우리 사장님들도 그러한 그 경영 윤리를 갖춰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야지만 사람들에게 그 신뢰와 사랑을 받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왜 착한 소비를 얘기하면서 네. 왜 우리 자영업자들은 경영 윤리를 실천하지 않느냐라는 화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영업자들의 그런 경영 윤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윤리에 좀 기대를 해 봐야겠고요. 그럼 자영업자 중에서도 이 배달 업종에만 어떻게 보면 이런 도움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정책이 다 통용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특정 계층을 위한 또 맞춤형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고, 뭐 보시는 대로 총 매출의 뭐 15%면은 거의 영업이익을 거의 다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심각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안을 내온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네, 아무튼 비명을 외치고 지금 물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네네,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응카드는 이 코로나 사태 전에 만든 거예요. 네. 지금 특별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게 통용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모순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응카드를 만들 때 개발비를 우리가 수십억을 냈죠. 그러면 코나이는 직접 재산권을 획득을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지적 재산권에서 인천시와 같이 지금 그 인천시가 그럼 행사를 하고 있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또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진화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이게 안 들어가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배달앱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리딩해주고 거기에 우리가 투자해주지 않으면 이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4조 8천억에 는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 투자할 때는 그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네트워크가 한계가 있잖아요. 인천 시민이 300만이라는. 근데 그 다른 앱들은 5천만이라는 그 네트워크를 네. 가지고서 운영을 한단 말이죠. 네. 비교를 해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신중하게 네.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하게 그 매기 효과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런 정도로 서비스를 해주고 이 정도 중개 수수료밖에 안 받는데 왜 니네 이렇게 많이 받냐? 네, 오늘 라고 하는 매기 수수료, 매기 효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발비는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의 네.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너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배달서구 공공 배달 앱이 출범했습니다. 이게 대안일까 헬스앤 낭비일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